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 경기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0.5%또 인상을 하다 보니까 이제 2.25%까지 올라왔습니다. 물론 이건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일이기 때문에 미국 금리 추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한국 금리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과연 언제까지 갈 것이냐. 물론 뭐 전문가에 따라서는 3% 이상까지 바라보는 분도 있지만 그 정도 선에서 그 이상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 최소한 2.75% 내지 3%까지는 갈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 가상금리 포함하면 대출금리가 보통 7%에서 8%까지는 갈 수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열어두시고, 또한 앞으로 이 기간이 그럼 언제까지 갈 것이냐. 내년 뭐 빠르면 상반기, 늦어도 하반기 정도까지는 조금 힘들 수 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실망은 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금리 추이를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이 금리 인상과 환율 또 부동산 이런 거에서 간략하게 특히 부동산 쪽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역대급 기준금리 인상을 했다. 물론 뭐 역대급이란 표현이 좀 과하다고 저는 봅니다.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빙하기 오나 사상 첫 빅스텝, 물론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해서 0.75%까지 미국은 올렸었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예상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을 언제까지 끌고 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게 이어질 것인지가 중요한 거지, 지금 한번 올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부분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잘 봐주시고요. 저는 뭐 풍수라든지 사주 역학을 상담을 하지만 어떤 사주 역학이 됐든 풍수가 됐든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보고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상담하시는 분들은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주식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고, 언제쯤 팔아야 되는지 언제쯤 사야 되는지 또 매도 시점 뭐 이런 걸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제가 이것 같이 아울러서 말씀드린다는 점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전문가들, 경제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주식, 기타 여러 가지 전문가들하고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이해하시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물가는 상승하고 금리는 인상된다고 하고, 또한 주식은 떨어지고 집값도 떨어진다, 막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일어나도 사실 굉장히 당황스럽고 힘든 부분인데, 지금 경제적으로 보면 세네 가지가 겹쳐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 안 끝나고 있고요. 또 중국 같은 경우는 다시 또 코로나 재확산이 돼서 봉쇄를 한다. 아주 복합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 원인이 한두 가지면 딱 그것만 우리가 해결을 하면 되지만, 굉장히 지금 몇 가지가 겹쳐서 일어나서 어려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3년 전에 말씀드렸듯이 2019년도 2020년 오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경신님 3년이 오면 이런 문제가 발생될 것이다. 저는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올해 3년째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후유증까지 생각을 한다고 하면 내년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내년 하반기나 아니면 후년 2024년 풍수 구운이 오면 전체적인 기운이 확 변하기 때문에, 그런 흐름적인 놓고 봤을 때 길면 내후년 2024년 상반기쯤, 짧으면 내년 하반기서부터 좋아진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다른 시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그러한 점 참고하시면서 이 영상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그 아픈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왜 아픈지 그 원인을 잘 확인하고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게 처방을 하고 치료를 해야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상황이 왜 일어났는지, 어떤 것 때문에 경제가 이렇게 안 좋고 또 물가는 상승하고 집값은 떨어지고 주식을 떨어지는지 그 원인을 알면 거기에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초급매물도 안 팔린다. 거래 절벽,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까? 하락으로 이어질까? 이 얘기는 그럼 아직도 하락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물론 일단 조금씩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언제까지 하락을 하고, 그러면 이 하락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이것만 알면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대출 규제 강화, 금리가 인상을 해서 매수자가 관망세로 돌아서서 거래량이 뚝 떨어졌다. 그러면 이것만 봐도 우리가 어떤 현상을 놓고 볼 때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저희같이 명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사주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깊이 있게 이 사주를 보고서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을 할 건지, 그리고 과거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 흐름이라든지 미래에 그걸 통해서 예측을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깊이 있게 분석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주를 잘 보려고 하면 글자만 딱 보고 봐도 이 전체적인 상황을 한눈에 파악을 해야만이 잘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 때 제목 속에 아니면 현재 벌어지는 상황에 따라서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벌어질 건지 그걸 빨리빨리 캐치를 해서 파악을 하고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좀 훈련이 되어 있다 할까요? 그래야 사람들 상담을 할 때 거기에 따라서 바로바로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줄 수가 있고요. 저희 같은 사람이 머뭇거리고 이게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이렇게 머뭇거려서 대답을 해주면 신뢰도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 물론 뭐 선생님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즉답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점도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한경 지코노미에 대해서 지금 기사 나온 게 있는데 제가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한번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자, 집값이 지금 어떻게 될 건지, 수요자 10명 중에 6명은 하반기에 집값이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러면 왜 그러냐, 이게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영향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자 때문에 그랬지만 전세값은 하락, 월세는 상승 전망한다. 뭐 당연히 그러겠죠. 전세값은 부담스러우니까. 또 이제 월세가, 이자가 올라가면 오히려 월세가 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부분인데, 그럼 이걸 그냥 읽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걸 집중적으로 파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할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미 수요자들, 왜냐면 수요자가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들이 결국은 집을 살 거잖아요. 공급자도 중요하지만 수요자가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수요자가 언제쯤 집을 사려고 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도세가 강하면 떨어지는 것이고 매수세가 강하면 당연히 올라가잖아요. 그럼 수요자라는 건 매수자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어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서울, 경기, 인천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집값이 하락할 것이다. 서울, 경기는 63%, 지방은 좀 낮네요. 한 58%.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상승률이 26% 정도 예상을 하고요. 서울, 경기도 거의 20% 가까이는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수요자들이.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왜 이게 떨어질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금리 인상 때문에, 그래서 이자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63.9%가 집값이 내릴 것이다 라고 본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 해결책이 나왔어요. 금리만 안정이 되면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럼 금리는 과연 그럼 언제까지 올라가고 언제쯤 안정이 될 것이냐, 이게 또 중요한데 그건 뒤에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리 인상 부담감 때문에 사람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서 잠시 지금 매수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중요한 내용이 현재 가격 수준이 높다는 인식은 불과 15%밖에 안 됩니다. 그럼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명 중에 15명은 현재 집값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 떨어진다는 생각이 집값이 높아서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자가 높아지기 때문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의사라고 하면 내가 이 사람이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통해서 어디 이제 질문을 하면 어떤 생각과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그걸 보고 의사가 판단을 할 때 이 부분이 이 사람이 안 좋구나, 그럼 이걸 집중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뉴스라든지 현재 동향, 또 금리 인상 파악이라는 전 세계 경제의 흐름, 이런 것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냥 누가 좋다고 하니까, 아니면 누가 올라간다고 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집을 산다든지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 유튜브에서 누가 한다 그래갖고 그냥 말만 듣고 할 게 아니고, 경제 전문가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판단을 하고 정확하게 현재 상황을 왜 그런지 원인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같은 사람은 명리학의 사주를 분석하고 판단을 할 때, 누가 의뢰를 할 때 그 사주팔자에 여러가지 기운들이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어떻게 될 것이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상담을, 의사로 말하면 처방이죠, 이런 걸 내립니다. 물론 실력이 선생님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르고, 또 같은 데이터 같은 자료를 주고도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깊이 있게 파악을 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댓글에 무슨 점장이가 무슨 뭐 부동산이라든지 주식 뭐 이런 거 하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저는 점장이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또 어떤 분은 정치적인 거나 경제 이런 거 하면 아니 풍수나 명리학 하는 사람이 무슨 이런 얘기 하나 그랬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경제 경영을 전공을 했고요. 실제로 풍수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면 부동산이라든지 또 주식 이런 거에 상당히 공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그 뭐 무속인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선생님들하고 저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참고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제 대학 후배가 압구정 현대아파트 옛날에 살아서 제가 그 집에도 여러 번 놀러갔고, 집도 그때 50몇 평짜리였었는데 그때만 하도 뭐 집값이 이렇게 비싸지 않았으니까, 또 압구정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9분에는 반드시 재개발이 된다, 저는 뭐 상담할 때 다른 분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옛날부터 된다 그랬는데 8원에는 안 되고 9분이 와야, 그리고 거기가 풍수적으로도 굉장히 좋고 길지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 보시면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지금 3주세 3억 원 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어이가 없어요. 지금 원래 압구정 현대아파트 34평이 한 40억 정도 가고 50평대가 거의 50억 정도 이상 가는데, 옛날에는 그게 뭐 12, 3억 밖에 안 갔습니다. 10년 전에. 그렇다고 하면 지금 50억 가까이 넘게 올라간 아파트가 3억 떨어진 게, 이게 뭐 많이 떨어진 건가요? 제가 봤을 때는 떨어진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떨어지기도 하지만 지금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너무 많이 올랐으면 그럼 좀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떨어지던 아니면 지방이라든지 서울이 떨어지든 당연히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여러분들 주식 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주식이 한없이 올라가던가요?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또 떨어졌다 조정받았다가 다시 올라가고. 그리고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면, 우리 대한민국이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에 지금까지 일시적으로 IMF 때라든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일어났을 때 떨어진 적은 있지만, 결론적으로 따지면 결국엔 계속 올라갔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으로 저는 봐요. 물론 제가 다른 영상에서 9원에 오면 부동산 쪽보다는 이제 부동산 시대는, 왜냐면 8원에는 부동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 제가 여러 번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왜 부동산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럼 9원이 되면 일단 부동산 기세는 꺾인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물론 여기서는 집 위주로 말씀드리는 거고, 땅이나 토지 임야는 계속해서 올라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과도하게. 그래서 떨어질 수밖에 없고, 금리가 올라오면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는 거지 큰 틀에서 보면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을 좀 빨리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내용이 많고 자료가 많기 때문에, 또 천천히 하면 굉장히 뭐 루즈해질 수 있어서 그런 점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보면 강남 아파트 값은 4주 연속 보합을 유지하다가 지난달에 조금 떨어졌다고 합니다. 떨어진 게 0.01% 떨어진 거예요. 아니 집값이 2배 3배 뛰었으면 200% 300% 상승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일시적으로 0.01% 떨어진 게 많이 떨어진 건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유튜브 보면 계속 앞으로 폭락을 하고 일본처럼 될 것이다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과거에는 일본을 쫓아갔지만 오히려 지금은
일본보다도 우리나라 경제 발전 속도가 빠르고 지금 일본하고 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앞선 게 훨씬 더 많고요. IT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첨단 산업에서 오히려 이제 일본은 우리나라가 앞서고 있기 때문에 과거 일본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맞지가 않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지금 네모칸치인데 보시면 지난해 6월 마지막 주까지 20% 넘게 아파트 값이 급등했다. 경기도 의왕 23%, 시흥 22%, 안산도 20%. 그런데 올해 같은 기간 1.4%, 2.7%, 0.04% 떨어졌대요. 아니 20% 넘게 올랐는데 1, 2% 떨어진 게 떨어진 겁니까? 그리고 아래 보시면 구체적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북 2.67%, 경남 1.72%, 광주 1.39%, 제주 1.16%. 여기는 오히려 아파트 값이 올해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 세종시만 조금 많이 떨어졌네. 4.56, 대구 3.48. 그렇다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이거는 현재 경기 상황이 안 좋아서 일시적으로 어떤 흐름은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파트 값은 당연히 올라갔기 때문에 일시적인 조정을 받아 떨어지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금리 인상 때문에 떨어지는 건데, 그런데 금리가 올해만 올라가느냐? 아닙니다. 과거에도 훨씬 더 높은 적이 있었고요. 실제로 금리가 지금보다 훨씬 두 배, 세 배 이상 높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금리 인상도 어느 정도 예견이 됐다. 그러면 금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상 때문에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언제 금리가 얼마만큼 올라가고 또 언제쯤 안정세로 접어들 것인가, 그런 부분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한미 기준금리 추이가 지금 최근 한 3, 4년 거 나와 있는데, 자 2019년 왼쪽 이렇게 보면 미국이 그때 기준금리가 2.25%에서 2.50%, 우리나라는 1.50이었어요. 우리나라보다 무려 1% 미국이 더 높았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들어와서 팬데믹 때문에 금리를 낮췄죠. 그러다가 다시 인플레이션이 지금 확산되니까 올라가고 있는데, 현재 미국이 1.75, 물론 이제 빅 스텝을 할지 뭐 자이언트 스텝을 해서 0.50에서 아니면 0.75 뭐 이상으로 올릴지, 그럼 당연히 올리기는 올린다고 봅니다. 워낙 인플레이션이 심하니까 돈을 많이 풀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불과 3년 전에도 2.50% 했는데 현재 1.75예요. 그렇다고 하면 3년 전이 금리가 더 높았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물론 우리나라는 현재 그때하고 비슷하죠. 그렇다고 치면 조금 더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하반기까지 제가 봤을 때 현재 1.75인데 2.5에서 정말 기준금리 많이 올라가야 3% 이상은 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가상금리 때문에 주택담보대출금리는 7%에서 8%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과거에도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뭐 폭발적으로 IMF 때라든지 아니면 서브프라임 모기지처럼 그때 사태에서 막 5%까지, 그거는 어렵다. IMF 때는 무려 거의 20% 가까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국가의 위난 상황이었지만 지금 현재는 우리 대한민국이 10년 전, 20년 전에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수출도 현재 나름대로 잘 되고 있고요. 상반기도 수출만 해도 15% 이상 꾸준하게 늘어났습니다. 물론 하반기에 약간 주춤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년 가면 다시 모든 게 다 정상화되고 살아납니다. 그리고 후년에는 좋아진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좀 더 길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기준금리 추이를 보면 99년도부터 현재까지 보면 우리가 99년도 이제 IMF가 끝나고 나면서 그때 우리나라 금리 같은 경우는 거의 4.75에서 5% 정도 됐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건 오히려 더 6% 이상을 높았습니다. 미국이. 그리고 다시 2008년 경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그때는 한 5% 정도에서 비슷했고요. 떨어졌다 현재는 1.75%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물론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금리는 당연히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금 이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미국 금리도 한없이 올릴 수는 없다. 미국도 경제가 사실 지금 약간 안 좋아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다시 내년 정도 가면 금리를 안정화시키고 더 이상 올리지 않는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금리 인상이 왜 금리가 인상이 되느냐? 이 물가 상승률 인플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아시는 분 다 아시죠? 자, 그런데 S&P에서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을 현재 올해 5% 정도 예상을 하고요. 내년은 2.4%, 그리고 2024년은 1.8%, 굉장히 다시 안정세로 접어듭니다. 그러면 물가 상승이 안정이 되면 금리는 당연히 안 올라가겠죠. 제가 제 나름대로 뇌피셜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료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료를 보여드리고 말씀드려도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제가 봤을 때 물론 제가 뭐 이런 뭐 사주 명리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상황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진실을 얘기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얘기를 해도 믿지를 않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주 팔자, 타고난 팔자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줘도 어떤 사람은 저희가 상담할 때 얘기를 하면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때는 알았다고 하는데 나중에 다시 하면 우리 하는 얘기를 잘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팔자 소관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는데 일단은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에서는 잘 파악을 하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자, 추가적으로 그러면 주요 기관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 올해 어떻게 보느냐, 이거는 이제 5월달 자료이기 때문에 조금 2달 정도 지났습니다. 근데 보통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올해 경제 전망치를 2.5%에서 3%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거는 우리나라의 경제 현재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세계 10위 정도의 경제 대국이기 때문에 이 정도 선이 적당한 수준이다. 물론 3% 이상 되면 굉장히 많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가 상승률도 한 4%에서 많아야 5% 내외다. 이거는 우리나라 경제 체력으로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경제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저 역시도 경제라든지 이런 정치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기본 체력적으로 봤을 때 커다란 문제 없이 이 정도는 충분히 감내를 하고 대위기가 온다든지 IMF가 온다든지 환율이 뭐 폭락을 한다든지 뭐 이런 사태,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폭락이고 환율이 절상되는 거죠. 그런 거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자료를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면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입니다. 2001년부터 5년까지는 5% 정도고요. 2011년에 이제 넘어서는 3.2%. 현재는 이제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2.5에서 2.7.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수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도 이제 경제 전망 보면 2022년은 2.7% 정도 생각을 하고 2023년에도 2.5에서 2.7%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물가가 조금 상승하는 이런 게 문제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커다란 문제가 오지 않는다. 그리고 집값 떨어지는 것은 금리 인상 때문에 금리만 안정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이다. 뭐 기다리듯이 폭락은 절대 오지 않는다. 어떤 유튜브 보니까 앞으로 집값이 폭락을 하고 계속 경제가 뭐 폭락하고 망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뭐 일단 그분들하고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본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내용이 좀 길었는데 그래서 제가 좀 빨리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끝까지 지금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 제가 추가적으로 다음에 다른 내용을 갖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인지, 금리 인상이 언제쯤 어느 정도 안정세로 접어들 건지 그러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자료를 갖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